생활 속 알찬 정보만 쏙쏙 골라 전해드리는 오늘의 생활정보 시간입니다. 향긋한 봄나물이 제철을 맞았습니다. 최근 야산이나 등산로 주변에서 직접 봄나물을 채취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. 하지만 독초를 봄나물로 오인해서 잘못 섭취할 경우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 오늘 생활정보 시간에서는 봄나물을 안전하고 또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. 봄나물 채취 시에는 산나물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익히는 것이 중요한데요.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경험이 있는 사람과 동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. 또 도시 하천변 등에서 자라는 야생 봄나물은 농약, 또 중금속 등의 오염이 높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채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. 산나물의 경우 성장할수록 독성분이 강하므로 가급적이면 어린 순을 채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. 다음은 봄나물 본연의 향과 식감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봄나물을 섭취할 수 있는 조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이 봄나물은 흙, 잔류 농약, 또 식중독균 예방을 위해서 물에 담갔다가 흐르는 수돗물에 3회 이상 깨끗하게 씻은 후 조리를 해야 하는데요. 이 고유의 독성분을 미량 함유하고 있는 원추리, 두릅, 또 고사리 등의 경우 반드시 끓는 물에 충분히 데쳐서 독성분을 제거한 뒤 섭취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. 또 봄나물을 무칠 때는 소금 대신에 들깨가루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요. 생채의 경우 소금보다는 식초를 넣으면 이 봄나물이 가진 본래의 향과 맛을 살리는 저나트륨식 건강 요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. 채취한 봄나물은 뿌리에 묻어있는 흙을 제거한 후 비닐이나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면 고유의 향기와 영양 성분을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으니까요.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 만약에 주의에도 불구하고 잘못해서 독초를 섭취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이 독초를 산나물로 오인해서 섭취하면 설사나 복통, 또 구토, 어지러움, 경련, 호흡곤란 등의 증세가 생기는데요. 이런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손가락을 목에 넣어 먹은 내용물을 토해야 합니다. 이 토한 후에는 뜨거운 물을 마시는 게 좋고요. 반드시 즉시 가까운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요. 이때 먹고 남은 독초가 있다면 병원에 가져가서 의사에게 보여주는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. 지금까지 오늘의 생활정보였습니다.